최태민 목사가 기념사업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최태민 목사라는 분 자체가 나이가 뭐 7, 80 된 그런 연세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직접 뭐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선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데 최태민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박근혜의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기업체에다가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데서 박근혜를 팔아가지고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았겠죠. 그래서 원래 지금 보도 있어. 옛날에 현금이잖아. 형사처럼 배려도 한다는데 자기가 옮기를 하고 주부를 했다더라고. 그런 게 많았던 모양이라. 지금 언론 보도는 결국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로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이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각종 언론 보도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도 이 재산을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작과 끝이 얼마인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홍국 교수께 지금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최순실가 최근까지 독일에서 계속 머물렀잖아요. 머물렀는데 이제 자주 가던 최순실과 이제 딸 정유라 씨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 원장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은 한국에서 24위급 재벌이다 라고 얘기가 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미용실에 소개를 했던 분이 독일의 승마학교를 만들러 왔는데 한국에서는 재계 서열 24위권이다. 네. 다시 말해서 거의 저단위급인데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롯데그룹의 신동민 회장 개인 재산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으로는 미래에셋이 11조입니다. 자산이.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미래에셋 이상 가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그런 정말 한국에 엄청난 거물이 왔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돈이 많다는 얘기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독일 검찰에 수사하고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들어본다면 네. 각종 뭐 기업들 형태를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수백 개 달하고 네. 일부에서는 그게 뭐 8천억 원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올린 아버지 최태민 씨 때부터 쌓아올린 부의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확장돼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해낼지 그리고 독일 검찰의 현재 수사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최용 편장. 그러니까 지금 1997년도에 이른바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게 99년도 김대중 정부 때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돼서 보고서로 나왔죠. 예, 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게 오늘 국회 이재정 의원실에서 아마 그 자료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재산 규모 자체는 파악이 안 됐고, 네. 다만 이제 세무조사를 했고, 그 네.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명의신탁을 허위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허위로 한 명의신탁 그것 때문에 증여세를 물렸다는 거죠. 네. 증여세 규모가 11억 정도 됐어요. 11억. 네. 그런데 증여세가 11억이라고 하면 증여세 세율이라는 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법은 뭐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까 어떤 전문가가 계산하시는 거 보니까 대략 한 25억 정도에서 크게는 한 100억 정도까지 네. 그 정도 범위의 재산이 있지 않았을까? 응? 그 재산을 명의신탁을 허위로 해놨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한 11억 정도 매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네. 거 보면 대략 한 50억 안팎 정도의 이 정도의 뭐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렸다는 건데 그 증여세라는 게 96년 상황이거든요. 방식이 한 그렇다면 20년 전이죠. 94년에 태민 씨가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죽고 나서 명의신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분한테. 근데 네. 그게 허위다. 허위라고 그래서 그 최태민 씨의 부인인 임선희 씨가 네. 사실은 정윤혜 씨 또 최순실 씨 앞으로 이렇게 해놓은 재산들 이런 것들이 허위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정윤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이게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게 95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해서 실제 혼인신고를 한 건 95년 12월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재산을 증여한 건 95년 8월이에요. 네. 5월이에요, 5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매매를 네. 한 것처럼 네. 해놨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요거는 그 위장매매다. 위장매매다. 사실상 증여다. 네.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냈는데 그게 11억입니다. 그러면 네. 재산 규모는 한 50억 안팎 정도 되지 않았을까. 증여한 재산만. 네. 이렇게 지금 계산이 그런데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최태민 사후에 11억의 증여세를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 그게 상속세도 문제가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추측하건데 11억 물었다면요. 네. 최태민이 네. 죽기 전에 명신당한 게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전에 그건 안 잡히잖아요. 네, 그 네. 상속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저 리포트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그 최태민 사망 후에 재산이 많이 늘었다 했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최태민 사후에 명의신탁된 걸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당시 그 11억의 증여세는 뭐냐면 기준 시가 내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부동산은. 그 당시에는 96년에 좀 많이 낮았어요. 시가보다도. 실제 시가보다. 거래 시세보다도. 네.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을 많이 주면요. 그 당시에는 증여세를 내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태민이 아마 자기 재산을 죽기 전에는 많이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다음 그 죽고 나서 네. 그 부분을 상속세 하나도 안 물고 네. 이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오는 방법 네. 이런 걸로 재산을 갖다가 많이 확대했지 않는가 그런 추측도 됩니다. 자, 김홍 교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불광동 단칸방에 살았다는 게 그 아들인 조순재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돈이 왜 갑자기 이렇게 70년대까지만 불광동 단칸방에 살았다고 증언한 녹취 내용까지 있는데 이후에 돈이 급속도로 재산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종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 재산 내역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제 뭐 김영삼, 김대중 경우까지 재산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해명을 하는 게 무슨 감자 팔아서 집을 이렇게 샀다. 또 최순실은 이렇게 또 해명했어요. 유치원하고 옷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지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일단 어머니 유치원하고 옷 장사를 어떻게 네. 몇백억 갑자기 그 어머니 임선희 씨는 감자 팔았다. 네. 감자 캐서 팔았다. 감자 캐서 팔아서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돈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조순재 씨의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최태민 씨가 이 각 기업들로부터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책상에 발을 올리면서 강제 모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집에 오면은 애들 그 과자 사달라, 과자 사 먹으라고 준 돈이 지금 시가로 하면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네. 툭툭 내놓고 갔답니다.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기업들로부터 당긴 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이 사망 후에 이 금고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많은 돈들을 사실상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되는 돈들을 이 최순실 씨가 결국 맡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재산은 엄청난 수준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그게 3,40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넘김으로써 공개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당시 조사는 최순실 씨가 426억, 최순득 씨가 963억, 그리고 최순실 씨가 2,400억, 거의 이 3,400억 가까운 돈이 최순실 씨 집안에 일단 이 보유된 자산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은 불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실제 최순실 게이트의 최초 폭로자인 김혜호 목사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옷가게 했다. 또 유치원을 해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해서 벌었다. 네. 강남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옷가게 한 2년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재산을 이룬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은 그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고 조사받는 과정도 모두 부인을 한다하는데 그건 아니오시다죠. 자, 김철은 교수도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이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한 해에 뚝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고 애초부터 이게 돈이 모이는 그 우리가 흔히 종잣돈이라고 그러고 시드머니라고도 하는데 결국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근데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옷가게 2년하고 유치원 해갖고 네. 지금 수천억 대의 이 자산가가 돼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대략 한 5-6가지 정도의 경로에서 돈이 모아졌을 종잣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70년대 그 선교단 있잖아요. 네, 선교단을 네. 운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았을 것 같은 그 돈하고요.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6억의 위로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6억 원 그때 이제 뭐 현실가로 환원하면 3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돈. 그 다음에 관저에 있을 만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유품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뭐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것은 옛날에 개발 독재했던 그 독재자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다 거의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일부 있긴 하죠. 네. 통치자금 스위스 계좌에 있는 것이 유입됐을 가능성 뭐 이런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남대학교 재단을 운영하면서 영남대학교 토지를 상당히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유입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종잣돈이 됐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후 상당한 권력을 갖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재산이 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요. 네. 기록, 증언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믿을 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워낙 소문, 추측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많아서 많죠. 그런데 예. 믿을 만한 262에서 한 12억에서 30억 정도 돼. 그 당시의 돈으로 네. 이것이 사실은 최태민 씨 재산의 저는 근원이라고 보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980년으로 넘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뺏겼어요. 네. 일부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유경재단을 운영하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최태민 씨가 거기 고문으로 있어가면서 사실상 유경재단을 그 좌지우지해요. 네. 그 뭐 직원들도 뭐 자기가 채용하고 뭐 네.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유경재단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빼먹었을 거라는 게 그 조순재 씨,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죠. 네. 아들인 조순재 씨 증언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조순재 씨는 영남대에도 이사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남대에 가서 아까 얘기한 영남대 땅도 일부 팔고 거기서 또 부정입학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돼서 사실은 오늘날 최태민 씨 재산을 형성한 것이고 그 최태민 씨가 이제 죽을 때 사실은 딸들한테 그 임선희 씨 그 소생들한테만 다 나눠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딸들한테 나눠준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 시가로 나오는 게 뭐 최순실 씨 400억, 뭐 네. 최순득 씨 뭐 1000억,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네. 당시 2007년도에 아마 박근혜 캠프의 네거티브, 이른바 박근혜 캠프의 여러 가지 재산 내역이나 뭐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던 분이 아마 정도원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 정도원 의원이 지금 최태민의 딸들에게 흘러간 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재산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재산 등록하던 시절도 아니고 그 재산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무슨 박지만이나 박근영 동생들한테는 전혀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제 그게 이제 추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사교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억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짐작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부정 축제만으로는 그만한 재산을 모을 수는 없고요. 어디서 이제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김홍 교수, 아마 저 4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얼핏 정도는 듣긴 들었는데 저 소스가 아마 조순재 씨라고 제가 얼핏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자, 이게 40억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뭐 증빙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79년도 시가의 40억이라면 지금 아마 국민들이 그 당시 40억이 어느 정도일까 하면 이것도 좀 궁금할 겁니다. 글쎄요, 요즘 하면은 뭐 10배에서 한 15배 정도는 최소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안민석 의원이 당시에 한 6억 원 정도라면 현재 가치는 한 33억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 한번 환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냉정하게 따진 거고 네. 70년 되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46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정도라면은 거의 최소한 10배에서 15배 이상은 뭐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네. 정도원 의원이 당시에 그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상대편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양아들이었던 조순재 씨에 대한 녹취록 등과 여러 가지 신문 등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증거였었는데요. 네. 사실은 엄청난 돈이었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종잣돈의 출발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던 6억 원 그리고 그와 관련됐던 여러 가지 역시 그 최태민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았던 그 돈들이 결국은 뭐 출발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최소한 400억에서 500억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40억이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자, 여성호 변호사.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과거에 보면 중앙정부부 뭐 최태민 관련 보고서도 그러고 마찬가지지만 다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다 돈을
받아서 이 돈을 만들어냈다. 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그 정부 관료가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기업들한테 지금 마치 그 K 스포츠 미르 같이 기부를 갖다가 좋은 일 한다고 강요해가지고 받아낸 돈인데요. 저는 아무리 40억 했다지만은 지금의 돈이 되려면요, 무슨 이제 특별히 밝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든가, 주식 투자를 잘했다든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지금의 그 규모로 그냥 가만히 크진 네. 않았을 거란 네. 말입니다. 그런데 6억을 종잣돈, 물론 6억 종잣돈이겠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재산이 됐는가를 지금 특검에서 안 그래도 본다 그러니까 네.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만일에 그 돈을 불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은 결국 그 중간에 또다시 무슨 또 부정이 있었지 않느냐. 최태민 씨 같은 경우 아까 그 왜 사교의 그거라고 정부원 의원이 그랬는데 네. 또 어떤 사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컬트라 그러죠. 어떤 또 돈을 받아낸가. 그러니까 지금 최태민 씨나 지금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 지금 종잣돈 이야기 나오지만 그게 어떻게 불려졌는지는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조사가 안 돼서 그런지.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그 의혹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역대 정권이 다 한 번 정도씩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마다 이 최태민 씨 종잣돈의 근원을 사실은 못 밝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출처 불명, 출처 뭐 확인 못함 뭐 이런 식이 됐는데 자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이 또 지났는데 네. 지금 정권은 아무리 특검이라도 특검이 만능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특검한테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특검은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참 아니 저도 조사를 네. 해서 와 낱낱이 밝히고 그 출처까지 해서 뭐 이게 전부 부정한 돈이면 다 환수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이제 정서의 문제고 네.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좀 따져보자. 법률적으로는 특검 따져보자. 이거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뭐 공소시효가 완료돼도 언제 완료됐을 거고 네. 특검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국민 의혹 밝히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거든요. 범죄 혐의를 밝혀서 기소할 건 기소하고 네. 그다음 무혐의할 건 무혐의하라는 건데 지금 그 79년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있죠. 네. 제가 뭐 지금 수사는 안 해봤지만 네.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 완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아까 특검이 밝히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워낙 답답하니까 이야기한 거지 이게 진짜 기소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재산 관련은 최순실 재산몰수법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서 재산을 추적하고 찾아서 상당 장기간이 걸려야 이게 가능하지 70일 안에 있는 특검한테 어떻게 지금 다 당장 합니까? 특검이 뭔가를 하긴 좀 어렵다. 최순실 씨가 네. 그런데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늘리는 방법은 아주 뭐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미사리 땅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지시를 막 받아내야 된다 그거였는데 그 당시에 뭐 얘기 나오는 그 상황은 서울 근교에 예를 들어서 세 필지 땅을 최순실 씨가 한 필지를 샀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이 세 필지를 한 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세 필지를 다 구입해야 돼서 결국은 최순실 씨는 그 땅을 50억에 샀는데 100억에 사라. 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은 최종 뭐 85억 원에 낙찰이 돼서 그런 방식으로 최순실 씨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 부를 늘리는 방법에도 아주 능숙했던 걸로 보이고 최근에 그런 국정농단도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재산으로 자, 최순실 일가는 대통령의 과거 선거 자금도 됐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임박하니까 또 이제 98년도에 돈을 내려가지고 말이지 그게 5년자고 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 갑자기 뭐 전화가 없어요. 차에서 전화해야지. 앞으로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 이렇게 절대 하지 마. 알았어? 그치? 그게 제가 언니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그 지치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돈 냈지. 그러고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뭐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이쪽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영태 씨한테도 뭐 그렇게 들었었고, 저랑 노승일 씨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김 교수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K스포츠 재단에 이제 대통령 퇴임 이후에 갈 수도 있다, 이사장으로. 그러니까 물론 고영태 씨가 한 얘기라고 지금 전언하는 거지만 결국 이런 게 결국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무슨 재산 관계가 이게 뭘 자르듯이 정리가 쉽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재산 관계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공동 재산인데 관리를 이전에 아버지 때부터 최태민, 네. 최순실 이 최씨 일가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그 K스포츠 재단의 대통령 퇴임 이후에 온다는 건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일회재단 만들어서 거기 가서 그 상황 노릇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글쎄요. 전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으로부터 이 재단에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실제로 요청이 됐고 만에 하나 이게 퇴임 후에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이건 바로 뇌물죄죠. 그런데 고영태 씨라는 사람이 그냥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장문에서 얘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등등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특검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네. 그게 있죠. 실질적인 거하고 네. 형식적인 게 다르지 않느냐. 네. 형식적으로는 박 대통령 돈으로 오히려 박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어요. 최순실은 자기 시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뭐 그 국가의 왕이 그 백성의 재산이 전부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시녀 재산이 자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거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대통령을 이용해서 재산을 쌓고 마치 대통령을 위해서 이 재산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치 충성을 앞에서는 보이고 있죠.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제가 돈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거고 네. 가만히 계십시오. 네. 그럼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100% 믿는 상태, 종교적으로 믿는 상태에서 있죠. 최순실 씨를 100% 신뢰한다면 최순실 씨가 그 돈을 가지고 설마 나쁜 짓 하겠냐.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국가를 위해 좋은데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만일 그 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네. 서로 간에 서로를 갖다 이용하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형식과 실질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이 네. 고영태 씨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했죠. 고영태 씨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네. 최순실 씨한테 네. 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한테 마치 이 K스포츠 재단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와서 이사장을 할 재단인 것처럼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야,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돈 빼먹을 이 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야 라고는 얘기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좀 없다. 그러니까 네. 명분을 위해서는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네.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고영태는 그 깊은 뜻까지는 잘 모르고 네. 그 얘기를 이제 이리저리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오간 얘기를 그냥 지금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네, 것이고. 뭐 들은 얘기는 또 전하는 그렇죠.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네. 최순실 씨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퇴임 후에 갈 것이라는 것도 사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 재산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이 재산이 계속 여러 가지로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니까 자 김홍 교수 그러니까 지금 집에 이 아마 가사 도우미의 가 전하는 형태로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났던 겁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금고 두 개를 거의 신주 단지 모시듯이 관리를 했다. 그렇습니다. 네. 사무실에도 금고가 있고 집에도 따로 두 개의 금고가 있었다. 그래서 네. 최순실 씨의 방에도 있고 정유라 씨 방에 각각 뒀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네. 혹시나 청소하러 들어갈 때도 금고에 대해서 완벽한 장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요새 뭐 한때 뭐 강남에는 이 금고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속에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각종 국정농단의 일부 문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주로 이제 뭐 많은 돈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거의 모든 일을 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계좌 추적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추적이 들어오는 것들을 또 출처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 시술하는 이 병원에 가서도 거의 4천만 원의 현금을 다 직접 현금으로 결제했다. 네. 그리고 뭐 화장지에도 300만 원 정도를 항상 꽂아뒀다. 네. 그래서 화장지 심에 필요할 때는 꺼냈었는데 네. 모든 것을 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카드라든가 이런 출처가 나오는 것은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밀 이 결사 조직, 사조직처럼 집안의 모든 부분들 결국은 그 돈의 부정한 돈이었다.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결국 대통령을 빙자해서 물론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서로 간에 공생하는 관계였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믿었고 반면에 최순실 씨는 이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입지를 다진 건데 결국 그것이 두 개의 금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참 현대판 우리 대통령에 관련된 복마전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필 이제 오직하면 이 가사 도우미의 눈에는 이게 최순실이 검은 눈을 주문으로 무슨 좀 이렇게 은밀한 일을 하는 브로커로 비쳤다는데. 아니 왜냐면 가사도우미는 이제 집에서 어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집에서 계속 있는데 최순실 씨가 집에서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말마다 뭐 수억 또는 뭐 수십억 이런 얘기는 전부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말끝마다. 네. 그러면 아니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수억과 수십억 얘기를 막 함부로 하는 걸 보면 뭔가 그 하여튼 정상적으로 번 돈이라면 저렇게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가사도우미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결국 최순실은 자신의 딸 정유라 씨 문제도 결국 독일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 독일 체류 비용도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